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가 알아야 할 나트 DNS를 주제로 발표할 인프라 엔지니어 구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3개월 동안의 스터디 기간 동안 개발자가 알아야 할 네트워크를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고, 요즘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자분들이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보안 그룹을 생성하는 등의 인프라를 조금은 알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나트와 DNS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DNS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도메인 위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존에 운영하는 도메인이 있을 때 하위 도메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실습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트와 방화벽이 있는데 개발 업무에서 방화벽 신청을 올리는 경우가 가장 처음으로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각 과정을 넣어보았습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는 DNS라고 불리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 주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성이 많아지고 AWS에서는 RDS나 EC2와 같은 리소스들도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DNS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MSA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파드들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IP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메인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메인의 구조를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상위에서 루트 도메인과 루트 네임 서버가 존재하며 루트 네임 서버에서는 각 TLD 도메인으로 DNS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닷컴과 에듀 그리고 CC 타입은 컨트리 코드로 각 나라에 해당하는 서브 도메인이 존재합니다. 이 탑 레벨 도메인은 IANA라고 하는 인터넷 할당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PC를 사용하면은 DNS 캐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ipconfig display DNS를 사용하면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DNS 캐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DNS 캐시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잘못되었다면 ipconfig 플러시 DNS를 이용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DNS 캐시 정보를 다 지우고 이제 새로운 도메인을 조회했을 때 새로운 DNS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DNS를 운영한다면 이제 루트 도메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서버에서 DNS 서비스 속성에 들어가고 루트 힌트로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DNS 서버가 도메인 이름을 확인할 때 참조하는 루트 네임 서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루트 힌트 파일은 이제 인터넷 할당 관리 기관인 IANA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루트 힌트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NS의 동작 방식은 제가 클라우드 example.store라는 도메인을 직접 구성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로컬 PC에서 DNS 이 PPT가 조금 깨졌네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컬 PC에서 DNS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DNS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DNS 서버에 해당 도메인의 접속 정보가 없으면 가장 먼저 루트 네임 서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탑 레벨 도메인 네임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이그젠플에 해당하는 네임 서버에서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로컬에서 DNS 서버 사이의 통신을 설명드리면 이제 로컬에서 도메인 주소로 접속을 할 때 로컬 캐시와 DNS 서버의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컬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DNS 서버에서는 바로 도메인에 대한 접속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PC에서는 바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DNS 서버에서 해당하는 도메인 정보가 없을 때의 과정인데 해당하는 과정은 루트 네임 서버를 통해서 탑 레벨 도메인 서버로 가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이그젠플 네임 서버로 가게 됩니다. 제가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다 스토어 뒤에는 루트 네임 서버의 점이 생략되어 있고 스토어이기 때문에 스토어 네임 서버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이그젠플 네임 서버를
거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클라우드 이그젬플에 대한 접속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로컬과 DNS의 통신 과정과 유사하게 동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DNS의 동작 방식에는 TTL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TTL은 이제 라우팅에서도 데이터 패킷이 데이터 패킷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홉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DNS에서는 이 TTL 단위가 초 단위로 DNS 캐시가 만료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TTL이 짧을수록 도메인이 바뀌었을 때 이를 PC가 알아차리는 속도가 빠르지만 로컬에서 DNS 서버로 지속적으로 쿼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DNS 서버의 부하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TL이 길면 쿼리를 자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도메인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PC가 알아차리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을 만약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으시다면 이 TTL 설정을 짧게 해주시고, 자주 바뀌지 않는 도메인이라면 TTL 설정을 다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위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도메인 위임은 상위 도메인에서 하위 도메인의 네임 서버를 지정하여 관리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온프레미스 서버에 DNS 서버가 존재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오픈할 때 DNS를 새로 구축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때 AWS 하위 도메인을 별도로 생성하여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제가 클라우드 이그젬플 스토어 도메인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aws.cloud example store는 AWS에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DNS 서비스인 글로벌 DNS에 제가 구매를 한 클라우드 이그젬플 스토어 도메인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레코드들이 생기는데, 저는 기본적인 경로로 제가 S3에서 배포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경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그젬플.store로 접속을 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미지가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셔야 할 점은 하위 도메인인 AWS에 대한 도메인 정보는 레코드 값이 네임 서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임 서버는 다음 장에서 보시면 라우트 53을 통해서 AWS 하위 도메인에 대한 레코드를 생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임 서버 값이 등록을 할 때 생기게 되는데, 이 해당하는 값들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하위 도메인인 AWS에 대한 도메인 관리는 AWS에서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하위 도메인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이트는 제가 test.aws.cloud-example-store는 제가 EC2를 직접 생성하여 배포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직접 들어가 보셔도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메인 위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여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온프레미스 DNS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도 하위 도메인에 대해서 새로운 클라우드 DNS 서버를 적용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N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으로 IP 주소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NAT는 사설 IP에서 공인 IP로 변환하는 것도 NAT라고 하지만, 공인 IP에서 공인 IP, 사설 IP에서 사설 IP로 변경하는 것도 NAT라고 합니다. NAT는 기본적으로 1대1 변환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다수의 IP를 변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가정에서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는 다양한 태블릿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의 사설 IP를 가진 기기들이 인터넷 공유기를 통과하면 하나의 공인 IP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인터넷 공유기는 다양한 기기들을 구분하기 위해 IP와 포트 번호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공식 용어는 NAPT라고 하고, 현업에서는 파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트도 마찬가지로 동작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 10.10.10.10의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에서 20.20.20.20의 IP를 가진 서버로 패킷을 보내는 과정을 적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의 소스 IP는 10점대이고 데스티네이션 IP는 서버 IP가 됩니다. 이때 나트를 통과하면서 외부 IP, 그러니까 공인 IP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1번대로 IP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데이터 패킷을 받은 서버는 다시 컴퓨터로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스 나트는 서버의 IP, 목적지의 나트는 서버 IP가 아니라 나트에서 변환된 IP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나트를 다시 통과하게 되면 컴퓨터의 IP인 10점대로 다시 변환이 되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시작할 때 소스의 IP가 10점대에서 11번대로 변경되는 것을 소스 나트, 그리고 서버에서 다시 데이터를 보낼 때 목적지의 IP를 변경했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나트라고 이를 표현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자면 AWS 환경에서 소스 나트와 데스티네이션 나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스 나트는 출발지의 IP를 변환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서브넷에 존재한 EC2의 경우에는 외부 인터넷과의 통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나트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데 사설망에 존재하는 서버를 공인망에 접속시킬 때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 걸 공인 IP로 변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소스 나트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데스티네이션 나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같은 경우가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거나 EC2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게 된다면 도메인 주소나 외부의 공인 IP를 통해 접속하게 되고, 사설망에 존재하는 EC2 같은 경우에는 공인 I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 IP를 변경해주는 데스티네이션 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개발자 업무를 잠시 동안 수행하고 있고,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방화벽을 신청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때 개발 업무 중에는 외부 연동사와 연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 공인 IP에 대한 방화벽 신청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연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내의 네트워크망이 이중화되어 있어서 나트 IP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셔서 외부 연동사와 방화벽 신청을 할 때 이를 미리 알고 계시면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를 마치고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키포인트를 정해보았는데, 이제 DNS 위임을 활용해서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에서 별도로 DNS를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글로벌 서비스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GSLB와 JBook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나 AWS 환경을 이용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NS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MSA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다양한 파드들이 죽고 새로 생겨날 때 서비스를 발견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의 네트워크를 이해하실 수 있고, 개발자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은 DNS 레코드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A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EC2의 IP를 직접 매핑시킬 수 있고, CNAME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ALB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도메인 정보를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나트를 사용했을 때 방화벽 허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후기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네트워크 관련 카페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재성님은 그쪽에서도 약간 연예인 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말로만 들었다가 직접 뵙고 같이 스터디를 하니까 새로웠고,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QR 한번 접속해 주시겠어요? QR로 슬라이드로 하면 제가 미리 꺼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민망하지만
아까 잠깐 테스트한 용도로 쓴 거라 읽지 마세요. 자, QR 여기 있으시죠? 보여주시면 질문을 우리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드리고 테스트 할 겸 한 번씩 올려주셔도 됩니다. 혹시 안 될까봐. 좋아요가 올라가고 있나요? 되는군요. 네. 이게 처음 Q&A라서 아마 좀 빠르게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올라왔네요. 그죠? 테스트 환경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거 아까 올라온 거. 지금 올라온 거죠? 테스트 환경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AWS 라우트 53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했고,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재성님께 요청을 드려서 별도의 윈도우 서버를 받았습니다. 이제 뭐 DNS 위임을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DNS 서버가 이제 2대가 필요한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하기가 제일 간편하고 가격도 제가 구성해 보았을 때는 혼자서 실습해보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거 하나 해볼까요? GSLB 죄송합니다. GSLB로 활용한 재해복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액티브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그 액티브 상태인 데이터 센터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헬스 체크 기능을 포함해서 잘못되었다면 그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도메인을 이제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시에 헬스 체크 기능을 포함하는 게 AWS의 라우트 53이 DNS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요 주된 기능이 레이턴시가 빠른 DNS 서버로 접속을 하게 한다던가 이제 사용자 지역에 맞는 서버로 접속을 시켜주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것도 바로 해볼까요? 방화벽 설정만으로도 기본적인 해킹 시도를 막을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리눅스에도 파이어월이라는 방화벽이 있기도 하고 AWS에서는 보안 그룹도 있습니다. 이게 해킹 시도를 할 때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SSH 연결 같은 경우에는 22번 포트를 사용하고 이제 특정 포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포트 번호를 변경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방화벽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하나 해볼까요? 포트 포워딩도 어떻게 보면 나트 과정인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는데, 포트 포워딩도 결국에는 공인 IP 공유기에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포트 번호로 들어왔을 때 그 포트 번호로 매핑 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나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의 질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게이트웨이 역할이나 TOR 스위치의 경우에도 모두 나트 기능을 수행하는 건가요? 그리고 DSR의 경우 원래의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응답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가 나트가 어떻게 개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현직자분이 직접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게이트웨이 역할이나 이제 TOR이 탑 오브 랩이라고 해서 랩 제일 최상단에 위치하는 스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분 남았다고 동친 겁니다. 네, 충분해요, 시간이. 네. AWS 라우트 53에 NS는 4가지 등록되어 있는데, 스크린샷상 타 클라우드 NS에 등록할 때 2개만 등록하시는 걸로 보였는데, 되게 자세히 보셨다. 4가지 모두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웃는 거죠? 이제 뭐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성하면 AWS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생성이 되고 AWS로 이제 등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네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개가 이제 각각 동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전부 등록하지 않아도 일부만 등록해도 동작을 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안 오는. 고재성님과 고재민은 친지가 아니고요. 같이 스터디를 했을 뿐인데 이름이 똑같네요. 그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하네요. 그죠? 네. 제가 알기로 우리가 발표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발표한 거고요. 재성님이 뭐 친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표해! 이래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저희 세션은 네, 다 오픈랩도 그렇고 모두님 활동은 저희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질문까지 재밌으셨죠? 예, 첫 발표라서 되게 떨렸을 것 같은데 일단 개발자가 알아야 할 네트워크라는 스터디에서 고군분투하신 재민님 축하 박수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